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슬기로운 경단녀 생활로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 기다려져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전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하이키키입니다. 네, 하이키키님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바쁜 하이키키님. 아니에요. 좀 전에 티칭 프로를 뻥꾸질을 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되실 것 같아요.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요즘 골프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머릿속에 골프, 이쪽에 커피, 영어 정도. 그 와중에 드라마를. 저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드라마 저 닥터 차정숙 제가 3일 만에 아직 완결은 안 났는데 10화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3일 만에 보게 된 드라마가 있어서 오. 소개하고 싶어서 저걸 주제로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몰입도가 엄청났나 봐요. 네, 아무래도 경단녀에 대한 경력 단절녀에 대한 이야기고 네네. 제가 처한 상황과 또 많이 좀 흡사한 부분이 있고 용기를 얻는 부분도 있고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고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워낙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코믹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뭐 엄정화가 나왔으면 뭐. 근데 진짜 평상시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맞아요. 저도 드라마를 원래는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오히려 막 10대, 20대 때, 10대 때, 제가 기억나요. 10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끝나고 집에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를 뛰어가면 10시에 시작하는 드라마를 딱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던 그 정도. 그때 운동을 다 하셨군요. 그쵸. 그때 이제 단련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드라마에 좀 진심 좋아했었는데 20대까지도 그래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안 보게 된 계기가 육아하면서 그때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없었으니까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보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흥미를 잃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요즘 그러면서 좀 진짜 유명하거나 거의 신드롬급의 그런 드라마들 몇 개만 뭐 더글로리 이런 거 그렇게 진짜 유명한 것들은 보다가 닥터 차정숙 요즘 많이 핫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배우들이 낯익은 배우들이어가지고 다 진짜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엄정화는 워낙에 연기를 진지한 연기는 재미없고 약간 코믹스러운 연기를 할 때 재밌어서 맞아요. 보는 케이스고 저 서인호 저 아저씨는 파국이다. 파국이다에서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저분이 다 살리십니다 이 드라마. SK랜다 맞죠? SKY 스카이캐슬. 맞아요. 에서도 너무 인상적인 맞아요. 연기를 보여줘. 연극 배우 출신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연기가 정말 내공이 탄탄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고 좀 많이 사람들 기억에 남았었잖아요. 근데 이 닥터 차정숙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정도? 그러시구나. 연기를 아주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인가? 딱 그냥 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성격이 저럴 것 같은 그 정도의 연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로이킴은 그 음악 처음에 저기 들어왔을 때 저 친구가 워싱턴 무슨 조지타운인가 다니던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그 로이킴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극 중에 이름이 로이킴이고 민우역이라는 배우 얼굴이 다른데요? 민우역? 그러면 그 뮤지컬 배우로 알고 있어요. 어쩐지 얼굴이 바뀌었나? 성형했나? 그랬는데 거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명세비는 제가 좀 익숙한 게 사실은 배우로서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 가상으로 주식 게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주식을 연예인들을 갖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5천만 원으로 시드머니를 줘서 100억을 하면 명예전당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100억을 들어갔죠. 요령을 알아가지고. 그때 제가 주요 투자 대상이 명세빈이었어요. 진짜요? 그 당시에 주가가 있을 때였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들어갈 때 바닥 주가였는데 그 끌어올리는 법을 어차피 주가 조작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런. 그랬군요. 주가 조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익숙합니다. 맞아요. 저 배우들이 다 엄정한 뭐 워낙 연기를 잘하고 뭐 잘하다 못하는데 제가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잘 볼 수 있게 연기를 하는 것 같고 저 인물도들이 보면은 굉장히 둘이 부부고요. 차정숙이랑 서인호 부부고 최승희는 서인호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다 의대 출신, 다 의사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차정숙이랑 서인호가 부부지만 서인호, 최승희가 의대 CC였는데 서인호, 차정숙이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차정숙이랑 하게 돼요. 저런. 네. 근데 최승희랑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이 드라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경단녀 그런 현실, 그다음에 코믹 요소들도 아주 많고, 그다음에 뭐 코믹 드라마 서사도 있고, 하여튼 드라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요즘 우리나라 이 드라마 작가들의 내공은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저도 보면서 막 감탄해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연결을 했지? 그래서 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차정숙이 그 의대 다니는 동안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고 그 극 중에서 얼핏 이제 지나가는데 첫째 아이가 7살 때 뭐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인턴까지만 하고 포기를 하고 전업주부로 사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은 있죠. 의대 졸업은 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간이 안 좋아져서 간이식 수술 뭐 이런 큰 일을 계기로 다시 도전하는 거죠. 20년 동안의 경력 단절 생활을 끝내고 네, 다시 이제 45살인가 40대 중반 나이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나이에 다시 레지던트를 도전하는 레지던트 전공의로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 상황도 나오고 해서 둘이 부부인 걸 숨겨요. 저 서인호는 교수예요. 의대 대학병원의 교수. 최승희도 교수가 됐고, 둘은 몰래 불륜 상황이었고, 로이킴은 차정숙의 간이식 수술을 해준 선생님인데 이 병원으로 오면서 또 차정숙하고 멜로 그 로맨스가 또 발생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막장 드라마 요소도 다 갖췄고 막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요소들이 또 저 아들이 같은 전공의 그 1학년으로 같이 1년 차로 같이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서인호와 저 아들 서정민. 네. 서정민이 부자지간인 건 알고 있지만 차정숙이 엄마이고 아내인 건 모르는 상황이고 같이 레지던트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극 자체가 재미있는데 경력 단절 근데 경단녀 중에서는 사실 상위 0.1%잖아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이 되지 않지만 우리 여느 경단녀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런 경력 단절 상황을 이겨내고 결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모습들이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고 좌절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병원에 환자들을 돌보는 뭐 따뜻함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 를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폰트를 보면 네. 해피엔딩일 것 같아. 그쵸.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예상해요. 좀 좋은 의사가 되고 분류는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10화가 끝났는데 저도 네.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인호와 최승희 사이에 또 저 숨겨둔 딸이 있어요. 최은서. 네, 그래서 서인호가 간간히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인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조직들을 넘어가면 그리고 저 구산대 그 병원 이름이 구산대 병원인데 네. 저기 있는 저 5명도 너무 캐릭터가 분명하고
저 윤태식이라는 저 의사 있죠. 과장. 네. 진짜 너무 웃겨. 제 진짜 웃음 버튼이에요. 진짜 저 사람만 나오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코믹 캐릭터로 하고 전소라. 저 인물도 꽤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아까 서정민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레지던트 2년 차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차정숙이 엄마라는 사실을 모르고 굉장히 호되게 꾸짖고 그러니까 후배들을 잡는 미래의 시어머니를 꾸짖고 모르고 실력은 있고 자기 할 일 분명하게 하고 밑에 후배들 막 딱 하는 그런 며느리들을 위한 드라마이기도 하군요. 그래서 그 서정민을 막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막 차정숙이 속으로 막 우리 아들한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정숙이 자기도 엄청 혼나요. 실수해서 네, 막 무식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 정도로 진짜 막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막 얽혀 있는 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얽히게 작가가 근데 재밌게 저렇게 설정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드라마 작가들이 혼자서 쓰는 경우들보다는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인 거죠. 한마디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러네요. 최대한 재밌게 넣고 그리고 또 대사를 잘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대사 집중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와 대사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죠.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46세네요. 가정의가 레지던트 1년차 20년 전 포기했던 레지던트 가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저렇게 시작을 이제 합니다. 병원 생활을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재밌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지금 의사들한테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주변을 밝게 하고 환자들의 그런 공감 이런 거 해주고 뭐 좌절해서 자살하려는 환자 직접 가서 막고 옥상 같이 가서 설득하고 그런 따뜻하고 그러면서 인정도 받고 또 환자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과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의사? 근데 궁금한 게 차정숙이 다시 레지던트를 도전해야지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예. 간이 안 좋아져서 간이 안 좋아진 그 사연도 좀 속상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차정숙네는 좀 가난하게 살고 엄마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정식 한의원에서 약을 지은 게 아니라 시장의 한방원 같은 데서 약을 지었다가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딸한테 해줄. 그래서 간 이식을 받을 사람을 찾는데 남편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간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 시어머니 캐릭터가 차정숙을 며느리로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정숙의 집안 내에서 거의 모두 시어머니한테는 매일 아침에 뭐 주스를 해드려야 되고 남편에게는 이런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 집안의 역할이었어요. 거의 식모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모든 일을 이제 돌보는 가정주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먹고 좀 무시하기도 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한 상황이니까 또 자기 아들 간이식 수술을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그 남편 아까 서인우 그 남편도 하고 싶지 않는 찰나에 어머니까지 반대를 하니까 어쨌든 간이식을 안 해줘요. 사인을 하려는 순간 안 해주고 기증을 받아서 공여자한테 기증을 받아서 간이식을 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일을 계기로 내가 그 20년 동안 해왔던 그 생활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면서 나도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 자기가 아픈 상황에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외면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하죠. 그래서 20년 사실 저도 지금 일 그만둔 지 이제 10년 안 됐는데 20년 만에
돌아가서 다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근데 또 레지던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네. 희망도 주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그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 하고 이 의사 쪽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네. 여기는 굉장히 상명하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철저한 사회잖아요. 그쵸. 얘기 들어보니까 옥상에서 뭐 조인트 가구 하는 일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러기까지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는 그쵸. 사실은 어지간한 결심은 아닐 거란 생각은 들어요. 약간 악에 바쳤네. 그러니까 20년. 그 밑에 선배 레지던트들이 한 20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들이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엄청난 결심인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 네. 그 자폐 관련된 그 변호사 우영우 그거 보면서 왜 그런 논란까진 그러고 좀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진짜 자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자폐 아들이 저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냐고. 저거는 사실 허구에 불과하다. 그런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차정숙은 경단녀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선망받는 직업, 확실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상태의 경단녀고 마음 먹으면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대다수의 경단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 자격증 있어요. 그런 상태니까 인턴까지 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레지던트는 사실은 필수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의원 같은 거 할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정의학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과 수술 같은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레지던트로 들어갔다는 건 또 뭔가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을 잡으러 들어갔나? 불륜의 향기를 맡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요. 남편과 같은 남편이 학교로. 교수로 있는 학교로 가겠다고 하니 그걸 듣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개원 아니더라도 페이 닥터로 충분히 맞아요. 이제 면허증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심지어 전공의 시험도 되게 높이 점수도 되게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맞아요. 느낌에 드라마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 말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영우도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맞아요. 사실은 자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했던 건 레인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들어봤는데 보진 않았어요. 그 톰 크루즈가 거의 잘생김으로 연기를 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그 형인데 자폐가 있는 형으로 나와요. 네, 천재성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비현실적이다. 근데 사실은 다 비현실적 아닌가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현실적인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단녀가 됐고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도전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면서 캐릭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재밌게 뭔가 하려니까.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아. 그냥 재밌게 보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사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씹는 맛에 또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옆에서 듣기에 거북할 때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그러면 괜찮은데. 저는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완벽주의자고요. 네, 여기 그 정숙의 남편이고 같은 아까 구산대병원인가요? 거기 교수로 있는. 어울려. 너무 어울려요. 병원에 가면 저런 의사 많다. 이런 느낌. 그쵸.
완벽주의자, 표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서인호가 지금 정숙이 오면서 그 아까 왜 로이킴이랑 약간의 로맨스도 있다 했잖아요. 로이킴이 정숙을 좋아하게 되는데 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본인은 바람을 피고 있지만 질투를 하고 그런 모습조차 좀 되게 재밌고 좀 귀엽더라고요. 저분 연기가 참 묘해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신기해. 저도 그냥 미운 부분 당연히 나쁘고 미운 부분이 있는데 귀여운 부분. 연기를 참 잘하시는 연기 거예요. 너무 잘하셔요. 왠지 저분이 진짜 저렇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첫사랑 셋이 같은 의대에 저기죠. 아이만 낳고. 근데 채승이가 원하는 건 저 문구처럼 한 번쯤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서인호랑 그 병원 안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하지만 나가서 뭐 서인호는 채승이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가정이 아니라 그런 또 아이에게 진짜 아빠도 아니고 정말 그냥 어쩌다 한번 보는 아빠라고 부르긴 해요. 그 딸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또 정숙에게 질투도 하고 그런 모습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명세빈 그 배우도 저 역할에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로이킴 민우역 배우가 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 네, 그렇죠. 벌써. 일단 43세의 저 얼굴일 수가 없고. 요즘 피부 관리도 잘해요. 근데 좀 너무 과하다. 괜찮게 나와요. 근데 또 로이킴은 맞다. 로이킴도 저기가 있어요. 입양아예요. 해외에 입양된. 네. 그래서 해외 입양아 출신. 그리고 저런 싱글의 43세 저렇게 능력 있는 저 남자가 그 46세 스물 몇 살 아들이 있는 아줌마를 좋아한다는 설정 자체도 드라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쵸. 뭐 엄정화 정도면 충분히 미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네 명이 중심 인물이고요. 나머지 주변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 다들 캐릭터가 강하고 구산대병원 고 시어머니도 캐릭터 강하고 저 막내딸도 캐릭터 강하고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채승이의 딸 최은서가 저 서희랑이라고 돼 있죠. 네. 차정숙의 둘째 딸이랑 같은 동갑이에요. 그 둘이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건데 최은서가 일부러 서희랑에게 접근을 해서 친구가 돼요. 그리고 서인호, 채승이, 최은서가 따로 만나는 자리에 생일 축하 자리인가? 근데 그 자리에 서희랑을 오라고 해서 그 장면을 보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이 들통이 나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들통 나는 게. 네. 딸만 알아요, 그럼?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엄마 아는 순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엄마에겐 비밀로 하자. 또 가족들이 그렇게 엄마를 마음으로 낚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할머니한테는 또 얘기를 해요. 왜 할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 하면서 저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저 아들은 또 다른 계기로 아빠가 최승희 교수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다가 엄마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한 번에 알게 돼요. 엄마에겐 다 쉬쉬하면서 연기하고 그런 장면들. 엄마는 절대 알면 안 된다 하면서. 요즘 막장 드라마나 아니 요즘 드라마들의 특징이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걸 마지막에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처음부터 까고 가. 그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차정숙만 모르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알아서 막 어색하게 연기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요소. 예전엔 그게 아침 드라마 요소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에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걸 코믹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차정숙만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근데 결국엔 알게 돼요. 지금 10화까지 왔을 때 알게 돼서 지금 차정숙도 본인이 레지던트 그것도 좀 슬퍼요. 수련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묻고 가고 내색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 이후에 뭐 결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가정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죠. 그건 사실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둘만 불륜인 줄 알았는데 최은서의 존재를 알게 돼요. 딸도 있다는 그것을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11화 때 폭풍이 불 수도 있겠네. 어떻게 될까? 이게 갑자기 수사 드라마나 뭐 이런 탐정 드라마처럼 가고 있는. 네. 그렇게 지금 10화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공감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네,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재밌게 보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네. 하이키키님의 가장 일단은 경단녀에 대한 공감. 맞아. 그쵸. 네. 경단녀에 대한 공감도 됐고, 가장 컸다고, 하여튼 경단녀였다가 용기를 내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 그런 데서 뭐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네. 앞으로의 돌아가서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나도 어쨌든 뭐, 그래, 힘들었던 상황들 저도 생각이 나고, 네, 여러 가지로 공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다시 무언가 도전한다는 게 그냥 스무스하게 꽃길은 아니죠. 다 힘든 일이 있죠. 맞아요. 그럼에도 뭔가 계속 시도하시는 하이키키님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하이키키님은 사업으로 돌아가지 누구 밑으로 들어가실 분은 아니셔서. 근데 밑에 있는 게 편하네요. 맞아. 그거는 또 사실이야. 월급 받아먹는 게 제일 편한 것도 맞아. 내가 사업하려면 피곤해. 네, 그런 게 사업하려면은 진짜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것도 좀 피곤하고.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아이들을 더 키우고, 좀 차정숙도 부러우면은 또 그거더라고. 애들이 다 컸잖아요. 빨리 컸어. 그러니까 일찍 나서 일찍 커서 저랑 뭐 46세면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들은 벌써 다 컸고 딸도 고3이에요. 저기 설정이 고3이에요. 그래서 나랑은 또 그런 게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은 사고를 치더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참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뒤로 밀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40대는 옛날에 30대 느낌이에요. 좀 그렇죠. 이게 좀 바뀐 게 있어서 네네.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또 늦어진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나의 0.8 곱해야 예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훨씬 예전하고는 좀 많이 더 훨씬 젊어진 느낌? 맞아요. 슬기로운 경연 생활을 계속 하시면 하이키키님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제가 말이에요. 뭔가 이런 얘기를 그때 뭐 시작했어요. 이런 계기로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3번째 에피소드 드라마 몰아보기. 네. 또 우리에게 즐거운 드라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